여러분 안녕. 또 수학 시간 돌아왔네. 이제 우리는 그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그 마지막 3 개념하고 4 개념을 이제 공부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 그래, 바로 나가보자. 세제곱미터를 알아보자.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는 한 모서리가 1m, 1m, 1m인 정육면체 부피인 거야, 그지? 부피인데 이거를 세 제곱미터라고 읽고 1m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센티미터하고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1 세제곱미터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요거가 너네가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1m는 100cm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세제곱미터는 단위를 미터로 했을 때는 1m. 이제 요거는 1 세제곱미터잖아. 근데 이거를 미터를 100cm로 해서 우리가 곱해 볼 거야. 그러면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1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1 세제곱 미터하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하고는 이제 같은데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을 했어. 1m가 100cm잖아. 근데 1 세제곱미터면은 요 100을 3번 곱한 거야. 맞잖아. 하나, 둘, 셋, 3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가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아까 넓이를 중간에 껴서 하자면 이게 100cm, 100cm고 이게 1m잖아. 근데 넓이로 하면 1제곱미터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센티미터로 바꾼다. 그러면 0이 4개겠지, 만이겠지. 요것도 100을 2번 곱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의 개수가 이거는 이제 1m가 100이기 때문에 1 번 했으니까 공이 2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터 2개인 걸 2번 곱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미터가 3번 곱했으니까 하나, 둘, 3번. 이렇게 했다고 너네가 생각하면 아마도 쉬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식으로 하면은 너네가 많이 이제 금방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 줄거져 있네.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는 너네가 우리가 지금 앞에는 직육면체, 그러니까 그 무슨 뭐라고 그럴까, 상자 같은 직육면체 부피랑 우리가 구해봤잖아. 그런데 꼭 우리가 이런 것만 많이 공부하진 않아. 이렇게 생긴 것도 기역자라든가 혹은 더 희한한 모양의 부피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나누든가 아니면 전체를 구해서 이 부분을 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방법은 이렇게 세 개야. 여기를 나누든가. 그래서 나눴을 때는 여기를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볼륨 1, 여기를 볼륨 2로 해서 볼륨 1 플러스 볼륨 2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구해서 그게 볼륨 1이고 요 조그만 게 빈 공간 있지, 빈 공간. 그게 볼륨 2라면 빼면 되는 거야. 쉽지? 그래서 이거를 볼륨 1, 2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나눴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로가 5일 것이고 세로가 몇일까? 세로가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로가 8, 5, 8, 높이는 요거잖아. 똑같잖아. 4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6, 세로가 3, 높이가 4.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쪽이 160, 요쪽이 72, 더해서 232가 나오지?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는 여길 나눈 대신 여길 나눴어. 여기 나누지 않고 여길 나눴어. 그래서 요쪽을 이제 V1으로 볼 거야. 첫 번째 볼륨으로 보면 여기에 가로는 이게 되겠지. 이게 되는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니까 6 더하기 5, 그래서 11cm가 될 것이고 세로는 요게 되겠지. 그러니까 3cm, 높이는 4cm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요 앞에 거는 가로가 5cm. 그다음에 세로 요 부분은 요 전체가 8이잖아. 거기서 요걸 빼야겠지. 그지? 전체가 8에서 요걸 빼야 되니까 8 빼기 3이니까 5cm가 될 것이고
4cm는 똑같이 될 거죠. 그래서 요거 한 게 100이고 그래서 더하기 232 같은 결과지. 마지막 큰 거에서 요 빈 공간을 빼게 한 거야. 그럼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큰 거를 보면 큰 거 가로가 5 더하기 6이 되겠지? 여기 5였고 여기 6이었으니까 11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8cm 바로 나와 있네. 8cm 높이 4cm 똑같고. 그래서 그럼 큰 걸 구했어. 그럼 이 빈 공간을 빼야지 요 기역자가 나오잖아. 요 작은 거는 가로가 6cm, 그지? 6cm 나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8cm에서 요걸 빼야 되잖아. 요게 지금 3cm니까, 그지? 그러니까 8에서 3을 빼면 5가 될 것이고 높이는 4cm 똑같지. 그래서 352고 전체가 저 빈 공간이 120이니까 빼면 232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그 좀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그것도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넘어가 보면 부피가 1cm인 쌓기 나무를 이용하여 한 모서리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러면 1m, 선생님 대충 그릴게. 1m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100cm지. 100cm에 1 이제 그 세제곱 센티미터인 나무를 쌓으려고 하고 있대.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에 각각 몇 개씩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이 썼지. 그러니까 100cm인데 1cm를 요 안에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도 100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100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그럼 몇 개 필요할까? 그러니까 여기 100개 필요하고 여기 100개 필요하고 그러면 그 10,000개가 필요한 거지. 근데 높이로도 또한 곱하기 100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100만 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 개념만 알면. 4번 먼저 보자. 잘 봐야 되더라. 몇 세제곱미터니?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분명히 나온다. 1번은 미터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먼저 해보면 이거는 그냥 다 3개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네. 2, 4, 8, 8, 4, 24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얘는 미터로 바꿔주고 곱하는 게 가장 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미터야? 800cm는 8m지? 이거는 5m고 이거는 2m가 되겠네. 그럼 3개 곱하면 세제곱미터가 나오지? 그러면 8, 5, 40에 80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그지? 80 세제곱미터가 이거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이게 아까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센티미터로 가려면은 공이 그러니까 그 공 2개가 이제 3번씩 6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5, 0, 0, 0, 0, 0, 0이 답이 되겠고 여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 그러면 3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3세제곱미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 그지? 그러면은 하나가 그러니까 다 하나가 모질란 공 6개에서 하나가 모질라는 거고 그러면 이건 0.7세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6번 와야 되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2, 하나, 둘, 셋, 넷, 다섯 2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이 1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 뭐 4, 5, 20 2, 6에 30 4, 5, 20, 3, 60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한 개가 세제곱미터라는 거야. 그럼 60개 있는 거야 그 안에. 5번 이거 정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정육면체래. 그 뜻은 그리고 얘들아 여기 잘 봐. 이것도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다 미터로 바꿔주고 계산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3m, 여기 3m겠지. 그러면 3m 곱하기 3m 곱하기 3m는 27 세제곱미터가 답이 될 거야. 그리고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은 여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방법으로 해볼게. 그래서 볼륨 1, 볼륨 2로 하는 거지. 그래서 볼륨 1은 이거 부피란 뜻이야. 그 부피 첫 번째 부피, 두 번째 부피. 그럼 여기는 이게 가로가 6 더하기 여기 5네, 그지? 그러니까 11 곱하기 세로는 7이지? 곱하기 높이가 8. V2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로가 6cm, 세로가 6이잖아. 근데 15에서 7을 빼야 되니까 여기는 8이겠지. 8 곱하기 높이는 똑같이 8일 거고. 그럼 V1은 11 곱하기 7, 8에 56이니까 다시 요렇게 하자. 77 곱하기 8은 7, 8에 56이고 7, 8에 56 616이고 여기는 V1은 그리고 이거는 6, 8에 48, 8, 8, 64 6 그 다음에 4, 8에 32니까 384가 되겠네. 그럼 616 더하기 384는 0, 0 1000 나오네, 그치? 요거 더하면. 그래서 V1은 616 나오고 V2는 384. 그러니까 이건 다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총은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나왔어. 답이 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것도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까? 요렇게 나눠도 되고, 그치? 혹은 전체에서 여기 전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요걸 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방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1000만 답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부피 구하는 거 알겠지 너네? 그래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는 거고 요 단위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네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 이제 이걸 할 건데 직육면체의 넓이 구하는 방법 건널비야. 건널비가 우선 뭐냐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잖아. 볼륨은 요 안에 얼마나 공간 차지하냐고. 직육면체 건널비는 요 그 윗면, 아랫면, 그다음에 옆면 4개, 이 4개의 건널비 다 합친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는 이걸 다 펼친 다음에 건널비 있지. 우리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 그거를 다 구해서 더하는 거야. 그게 건널비야. 그러니까 그 넓이, 그러니까 무슨 직사각형 넓이, 요 넓이가 이제 직육면체는 이게 6개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윗면 기역, 이제 밑면 니은 이렇게 다 표시해놔갖고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 모두 더하는 게 직육면체 건널비야. 그래서 여기는 4cm, 3cm, 2cm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요게 가로가 4cm가 일로 오는 거고 3cm가 일로 가는 거고 여기도 물론 4cm, 3cm 되는 거고 여기는 4cm, 여기는 3cm, 여기는 4, 여기는 3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걸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요것만. 그래서 직육면체 건널비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건 왜 뭐냐면 그 요 밑에 면하고 위에 면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요 하나만 더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위 아래는 이제 다 구한 거고 그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요거를 크게 하나로 보자. 요거 크게 하나. 그러고 보면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끝이잖아. 그지? 근데 가로는 요거 더하기 요거 펼치니까 요거가 요 가로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네. 그지? 요 둘레의 길이 곱하기 요 세로의 길이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옆면의 넓이지. 그래서 그거를 더하면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또 문제를 풀어보면 너네가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밑에 보면 이번에는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게 정사각형이 되잖아. 2cm, 2cm니까.
그치?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하면 요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요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한 면, 그러니까 직육면체는 한 면 다 그 면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면 끝이 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너무 끝이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1번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잘못 나타낸 것이니까 분명히 이 중에는 한 개만 잘못이 나타냈을 거야. 그래서 이런 해볼 건데, 이럴 경우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그 6개잖아. 6개고 이게 다 이제 그거에 더한 거를 나타낸 걸 거야. 근데 너무나 많고 복잡하니까 아예 여기다가 길이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윗면, 아랫면, 그 다음에 옆면 4개의 넓이를 여기다 적어준 다음에 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그래서 여기도 4cm겠지? 센티미터를 생략할게. 그리고 우선 그 넓이 먼저, 길이 먼저 적어주면, 그리고 여기가 7이니까 요게 접으면은 같은 7cm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접해지고, 그 다음에 4가 여기니까 여기도 4cm일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넓이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4, 3, 12 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생략을 할게. 12. 그럼 여기는 3, 7에 21일 것이고, 여기는 3, 4, 12겠네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4, 7에 28, 여기도 28, 여기는 3, 7에 21이겠다. 1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럼 우선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그다음에 21, 21, 28, 28, 21, 21, 28, 28. 그러면 1번은 맞네. 2번 28 2개 맞지? 28 2개. 그다음에 12 2개. 그다음에 21 2개. 이것도 맞네. 3번 12 더하기 28 곱하기 3. 12 더하기 28 곱하기 3은 아니지, 틀린 거지. 21도 있기 때문에 이거 3번이 틀린 거네.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고, 이걸 보면 28 곱하기 2, 그 다음에 22 곱하기 3. 22 곱하기 3은 요거는 옆에가 다 더한 거가 될 거야. 왜냐면 4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7, 22는 그거네. 이거는 4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7은 14에다가 8 더하면 22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22란 소리고 곱하기 3 해갖고 옆면, 이게 다 옆면의 건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보. 그 다음 4번. 다음의 전개들을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자의 건널비를 주어진 방법으로 구하는 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1번 합동인 세 면의 넓이의 합을 해서 2배를 하시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전개를 보면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금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2개씩, 그러니까 2개가 합동이란 뜻이야. 그래서 합동이 세 면의 넓이의 합을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거 얘하고 잘 보면 이게 윗면이 될 거야. 그럼 아랫면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아랫면하고 합동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옆면 4개 중에 이렇게 접어보면 마주보고 있는 면이 합동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 합동인 거고, 이면하고 합동인 거고, 그 다음에 요면하고 이제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동이 세 면의 넓이의 합을 2배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얘 빗줄인 걸 먼저 보자. 빗줄인 걸 보면은 여기는 5cm고, 그럼 요 위는 몇 cm일까? 요 위는 여기가 10이니까 이걸 접혀지면 여기도 12가 같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12일 거야. 그래서 요 지금 이 빗면은 12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면이 있지?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몇 cm겠어? 여기가 5cm니까 접히면 여기도 5cm겠지. 그리고 6cm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5 곱하기 6c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라고 돼 있고 여기는 6이지? 그러니까 12 곱하기 6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버리면 이거는 60 제곱센티미터, 이거는 30 제곱센티미터, 얘는 72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버리면 60 더하기 30 더하기 72는 60 더하기 30 더하기 72는 2고 160이다, 그지? 근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씩만 구한 거야. 근데 또 한 면씩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2배를 하여. 그러면은 212, 324. 오케이. 324 제곱센티미터. 요게 답,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밑에 걸 보면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 합 이래. 그러니까 우선 이건 지우지 말아보자. 똑같이 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의 넓이와 그다음에 그 옆면 넓이의 합이래. 그러니까 옆면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펼친 거 요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차라리 쉬울 수가 있겠다. 왜냐면 두 밑면을 하게 되면 5 곱하기 여기 12라고 그랬지. 아까 여기 접히면 12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5 곱하기 12 그다음에 두 개니까 2가 될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거고, 옆면을 따지면 옆면 아까는 요거랑 같은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옆면의 가로를 한번 보자. 그럼 여기가 5cm지. 여기 5cm니까 그러니까 5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12 이게 옆면의 가로가 될 것이고 곱하기 6 옆면의 세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밑면 하면은 60에 120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이거는 24에다가 10 더니까 34지. 곱하기 6 하면 6, 4, 24, 2, 6, 3, 18, 202 제곱센티미터가 되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20 더하기 202는 324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랑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합동인 거를 해서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위아래 구하고 옆면 전체에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 하고 쭉 계속 풀어보자. 그러면 2번은 직육면체의 건너비를 구하시오. 방금 우리가 이제 그 4번 먼저 하긴 했지만 요것도 그렇게 윗면 아랫면 하고 그다음에 옆면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 근데 요거는 대신에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서 하면은 되게 쉽겠지. 그래서 이렇게 미안해, 그림이 이렇게 펼친다고 보면 요 위를 딱 이렇게 하고 밑에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9cm일 것이고 여기가 얘가 얘지. 그러니까 여기는 6cm고.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여기 6이고 높이를 알면 되겠네. 높이는 4cm지.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같은 6일 것이고, 여기는 9고 6이고, 여기는 같은 9고. 그럼 다 나왔네. 여기 먼저 윗면 아랫면 먼저 해보자. 9 곱하기 6이지? 그럼 9 6 54 108 제곱센티미터. 이거는 이제 윗면하고 아랫면이고, 그다음에 옆 넓이 걸 해보면 6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9는 15에다가 30이네. 30 곱하기 4는 120 제곱센티미터 옆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더해버리면 228, 2번에 228 맞다.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 정육면체는 6개가 다 똑같은 이제 그 면으로 이루어지는 육면체잖아. 그러니까 요 한 개만 알고서 곱하기 6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건 너무 간단하지? 그러면 요 한 개도 봐봐. 여기가 4cm래. 근데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옆에도 4cm가 될 거야. 그럼 한 면은 4, 4, 16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이런 게 6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96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건너비가 돼요. 5번 한 면의 넓이가 25 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건널비. 오케이, 이런 것도 정육면체야. 이게 한 넓이가 25 제곱센티미터래. 너무나 고맙게 하나 구해줬고, 정육면체니까 여기랑 똑같이 곱하기 6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25 곱하기 6은 150이지. 그래서 150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6번 두 직면체의 건널비의 차를 구하시오. 건널비 두 직육면체 건널비의 차. 그러면 우선 기형을 먼저 해보자.
기억을 먼저 해보면 다 지울게. 기억을 먼저 해보면 이것도 이제 기억 윗넓이하고 밑에 면 하면은 이게 5cm 여기가 5cm 25니까 50 제곱센티미터 윗면 아랫면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옆면 같은 경우는 요거 그러니까 전개도 펼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네 개가 이제 이렇게 펼쳤을 때 가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로는 높인 거고. 그러면 가로는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20cm가 될 거겠네. 그 다음에 이게 펼쳤을 때 이렇게 네 개가 있겠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8cm래. 8cm. 그러면 160 제곱센티미터네. 그러면 50 더하기 160은 이거는 210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위 아래 먼저 하자. 그럼 여기가 7, 6에 40이니까 84cm. 또 이거는 윗면, 아래면. 그럼 옆면을 펼치면 7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6. 그러면 14에다가 12니까 26cm고 높이가 4니까 곱하기 4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4, 6, 24. 그래서 104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하면 188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구하래. 차를 구하면 210에서 188을 빼야 되니까 이거는 차는 뭐 차이만 구하면 되니까 뭐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상관은 없어. 차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빼버리면 2고 20이네. 그지? 답 20이고. 이 제곱의 요 건널비의 차는 이제 기역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차이는 2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서 그 엑스트라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자. 이게 몇 쪽이냐면 160쪽. 160쪽에 16번 하고를 풀 건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더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6번을 먼저 보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부피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 있지. 여기는 너네가 아마 알 거야. 요거를 크게 생각을 해서 큰 거 구한 다음에 요 빈 공간을 빼는 방법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요거를 이렇게 디바이드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혹은 요렇게 두 개로 디바이드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해도 당연히 답은 맞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디바이드 해보자. 이렇게 디바이드 해보면 앞에 거를 먼저 그러니까 부피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요 앞에 걸 먼저 하면 가로가 12, 세로가 잘 봐. 여기 잘 봐야 돼. 6cm인데 여기가 3cm래. 그러니까 여기도 3cm잖아. 여기도 3cm겠네. 그러면 요거는 12cm 제곱 단위 꼭 넣어야 돼요. 근데 우선 생략을 할게. 12 곱하기 3 곱하기 요 높이는 몇일까요? 높이가 전체가 9인데 여기가 4래. 그럼 여기는 5겠네. 그치? 5가 될 것이고 얘 뒤에 거는 가로는 10이 똑같지? 그 다음에 세로도 아까 6인데 3이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3이겠다. 그리고 높이는 얘는 이제 다 통째로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곱해버리면 60 요거 더하면 60에다가 30 곱하면 180이고 앞에 거는 세제곱센티미터 왜냐면 센티미터 얘는 36에다가 6, 9, 14 5 3, 9, 27 324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더해버리면 4, 0, 504가 맞느냐? 맞습니다. 504 세제곱센티미터가 요거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다음 직육면체 부피가 240일 때 건널비를 구하시오. 오케이. 부피가 240이라는 뜻은 요거 곱하기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40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얘 곱하기 얘 근데 요걸 모르니까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240이니까 그 뜻은 그러니까 얘 둘을 곱한 48 그러니까 240을 48로 나눠주면 높이가 나온다는 뜻이네. 그래서 17번의 높이 같은 경우는 5cm가 나와. 5cm 그래서 40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5cm야. 그 다음에는 너네가 건널비 구할 수 있겠지. 위에 하고 밑에 거 하고 해서 그래서 건널비는 17번은 256이 나와야 된대. 256 제곱. 이건 건널비니까 제곱이다. 그래서
이건 너희가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256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19번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의 건너비의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 요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건널비가 이게 정육면체니까 얘는 7 곱하기 7 곱하기 6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는 이거 서술형이 이제 서술형인지 한번 해보자. 가 같은 경우는 7cm 곱하기 7cm가 하나고 정육면체니까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지. 6개. 그래서 얘는 294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윗면 아랫면 해보자. 그럼 5 곱하기 4 5cm 곱하기 4cm 곱하기 2일 것이고 그러면 5, 4, 20에 40이고 그 다음에 옆면은 5, 4, 5, 4 그러면은 18이지 18cm 곱하기 6cm 제곱센티미터 미안 18cm 곱하기 6cm지 이것은 68에 48 108 제곱센티미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더하면 148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건널비 차니까 이것도 그냥 큰 것을 작은 거 빼면 돼. 그래서 294에서 148 빼면 146 제곱센티미터가 이거의 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 그렇게 하고 18번하고 20번 어때? 이렇게 그 입체적인 도형의 건널비하고 부피 구하니까 재밌지. 18번 다음 전개들을 이용하여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518 제곱센티미터일 때 부피를 구하시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빨간색으로 해볼게. 요거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여태까지는 그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정육면체 그러니까 직육면체를 풀었을 때 윗면 밑에 있고 아랫면 밑에 있고 이렇게 푼 거 그 옆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기를 해 자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옮겨버리는 거지. 얘는 그대로 내비두고 윗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랫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중간에 이제 그 옆면 중에 하나인 거고 얘를 이쪽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네 둘은 같이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랑 마주보는 합동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지. 그래서 빨간 거를 주요를 해서 봐봐봐. 그러면 여기는 9cm, 여기는 11, 그럼 여기도 11, 여기는 9, 여기도 9. 얘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를 모르는 거야. 얘를 높이. 그래서 지금 높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알면 부피까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야. 그래서 지금 보면 518은 어떻게 나왔을까? 518은 지금 얘 두 개지. 그러니까 9 곱하기 11 이제 9 곱하기 11 99 곱하기 2개인 거지. 윗면 아래면 이렇게 된 것이고 요거 더하기 이제 옆면을 다 더해야 되잖아. 옆면 같은 경우는 여기도 11이니까 11이지, 그지? 11, 9, 11, 9인 거야. 그러면 40이지. 옆면의 가로는 40인 거고 여기다 곱하기 높이를 해야 돼, 그지? 요렇게 한 게 518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푸는 거는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 높이는 이제 네모 높이는 8cm가 나와. 8cm.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가로를 가로가 이걸 접어버리면 이게 이제 가로가 9가 될 거고 여기가 11이 될 거고 높이가 8이라는 소리지. 이건 다 다니는 센티미터야. 그러면 부피는 9 곱하기 11 곱하기 8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18번이지. 9 곱하기 11 곱하기 8 하게 되면 792가 나와. 792. 이거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답은 792 세제곱 센티미터야.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건널비가 구해졌으면 이제 모르는 높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뭐 어렵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네가 이렇게 좀 문제 풀어보고 하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서 하는 게 아마 주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0번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 건널비는 292. 그다음 290이고 이것도 같은 거야. 이것도 같은 거라서 요거는 요거는 그냥 이대로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그대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요거하고 얘하고는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8이 되고 여기도 8이 되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덮었을 때 같은 넓이가 되니까 8cm. 그다음에 얘랑 만나니까 6, 얘는 8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인 거지. 그래서 건널비가 6 곱하기 8 이제 얘하고 해보자. 그럼 6, 8에 48이라고 하고 얘는 6 곱하기 8이네 얘도. 그럼 더하기 48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는 요 큰 사각형 이 옆면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요거를 놓고 보면 6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8이네 이것도 그지? 그러면 얼마야? 14, 28이지 맞지? 이거 더하면 14고 두 개니까 28 곱하기 이제 네모가 되는 거지. 이게 292라는 거지. 48, 688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거야 이거네.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이걸 풀어버리면은 이제 풀 수 있지 너네 이항을 갖고 하면. 그래서 네모 같은 경우는 이게 7이 나와야 되는 거네. 7. 그래서 또 너네 그래서 네모는 7이고 여기 센티미터가 있잖아. 그래서 네모만 구하니까 네모는 7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래서 요것도 또한 비슷한 문제야. 그 이제 건널비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는 거 다 적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모르는 것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단원이야 이거? 마지막 단원 6단원 잠깐만 6단원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까지를 해서 이제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다 배웠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너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응용 문제가 나왔다거나 그러진 않아. 하지만 너네가 여기서 부피 같은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고 건널비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해서 너네가 그 각각 센티미터 그 중요한 건 이렇게 마주 붙이는 부분은 이제 같은 길이라는 거. 요거를 알아갖고서 직육면체 펼쳐봐서 거기서 구하게 되면 더 이렇게 쉽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얘들아 그러면 6학년 수업을 다 마쳤어.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약간 상황이 지금 여기 나와서 너희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 그다음에 너네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너네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학교 올라가서도 수학 열심히 잘 하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한번 얼굴 보면서 다시 인사를 하자 얘들아.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